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와 연동 또는 연계 같은 궤도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큰 그렇지만 틀에서는 국면에 따라서는 북미 관계가 조금 앞서가기도 하고 남북 관계가 또 앞서가는 시기도 있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지시지만은 두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협의가 아니라 합의하여 결정해라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금강산의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이것은 좀 새로운 열린 자세를 좀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관계 부분과 합의해서 처리하라라는 것은 사업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북한식의 새로운 금강산을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하는 건데, 여기에 관해서 이 남녘동포들이 금강산 개발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하는 거가 다 연결시켜 보면, 우선 개성과 금강산 당일 관광이 가능한 곳, 당일 관광이 가능한 곳은 우리의 신변 안전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북한으로서는 체제에 관한 여러 가지 동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정도는 서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개별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변 안전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남북한의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북미 관계가 같이 가겠지만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일 관광이 가능하고 서로의 부담이 없는 그것이 개성과 금강산의 개별 관광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사업이 삼지연, 그리고 원산 갈마, 그다음에 양덕 온천지구, 이 3개가 3대 중시험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위치상으로 보면 그 제일 북쪽 함경도와 동서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럼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우리가 이산가족 또는 실향민의 고향 방문이라는 관점에서 인도적 측면도 있고, 이 지역에 그 관광을 허용하는 형식으로 이산가족 실향민들이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방문케 하는 그러한 것이 제안해 볼 만하다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은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원산 갈마, 또 양덕군, 또 마식령까지 일종의 동해안 지대에 광역 관광 지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9.19 공동선언 때 동해 관광 특구를 공동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자 하는 합의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부 장관께 묻습니다. 네. 그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한미 방위비 협상은 한미 동맹의 기초하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된다는 큰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문제는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국제 정치 이 관계에서 미치는 함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 분담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상당히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뜻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전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미국 측에 좀 강조해 주실 것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가자는데 많은 국민들과 정부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부 간의 합의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방위비를 한꺼번에 몇 배씩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한미동맹의 기반을 해치는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을 그 협의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내에 북미 회담, 실무회담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미국도 자신의 국내 정치적으로 절실한 면이 있고 북한도 지금의 상황을 탈피해야 될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양쪽을 서로의 약점도 읽고 있고 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회담이 한두 차례 더 열릴 것이고 그 실무회담이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을 보면 정상회담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 북미 정상회담이 그런 전망을 하게 될 텐데 장관의 견해 어떻습니까? 그 시기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상회담이 있기 위해서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 실무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서 한미 간에는 계속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이럴 때 우리 두 분의 장관과 또는 그 비중 있는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방문을 통해서 일본 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좀 대화를 나누고 그러한 전제하에 남북 간의 비공개 접촉이 필요하다. 응? 그것이 통일부 장관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강산 문제도 서로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한 번씩 표현했으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보다는 물밑 접촉,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으로 들어갈 때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관들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공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그 적정한 기회는 늘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자객이라든가 이런 그 타이밍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과 각급에서 또 장관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계기들을 늘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우리 외교 환경이 놓이는 환경이 녹록치 않아요. 우리의 4대 강국 북한을 포함해서 제가 4+1이라고 표현하겠는데요. 다 녹록치 않습니다. 모두가 배타적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우리의 외교의 능력으로는 이 4+1을 동시에 만족스럽게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적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단선화에서 중국을 포함한 복선화 구조로 가고 있고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한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기술, 무역, 소위 21세기 패권을 둘러싼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러한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적응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 저는 인도의 이 노선을 잘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인도가 중국하고의 국경 분쟁을 있으면서도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을 매년 하고 큰 갈등 없이 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도입해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 점에서 외교 전략 조정반이라는 게 생겼죠? 예. 예. 그 기구를 좀 더 확대시키고 해서 제대로 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하는 말씀 중이고요. 그 방안 중에 하나는 미중이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제 그 디카플링, 탈공조화, 그리고 이 밸류체인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분절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이 미중의 이 탈종조화 그리고 밸류체인의 분절화에 있어서 양쪽을 다 옮겨 타지 못하면은 우리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 앞으로 각각 자국 중심, 진영 중심의 밸류체인을 구성할 때 한국이 미국에도 중국에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그 국제 정세는 변화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안보, 경제 이슈가 융합이 되는 그런 새로운 도전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주도하고 법무부처가 참석하는 외교전략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외교부가 그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그 전략적인 그런 그 방향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점 다른 나라에 다 참고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